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수원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구미시와 환경부, 경상북도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 요구와 함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진 지 10년이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장기화되면서 하천이 말라버려 물을 끌어오는 양수시설이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고손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저층 해수를 활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1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부 내륙에 연일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더위를 식혀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대구 경북 전 지역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날이 조금 풀리나 싶더니 다시 또 더워지는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5도, 포항 27도로 높게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안동 38도, 의성은 39도로 사람의 체온보다 더 뜨겁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까지 무척 강해지면서 온열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알려주는 더위 체감 지수도 매우 위험 수준이 예상됩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도 일부 경북 북부 내륙엔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이 더위를 식혀주는 데는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광복절인 내일 우리 지역에 또다시 반짝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 낮 기온 35도 안팎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수돗물 안전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수원 이전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와 환경부, 최근에는 경상북도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이면서 사실상 대구시만의 주장이 돼버렸습니다. 대구시가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 취수원 이전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낙동강에 방류하지 않는 이른바 무방류 시스템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겁니다.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물을 한 방울도 낙동강을 흘려보내지 말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돈이 한 4천억 듭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한 천억 들어가 4분의 1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그 무방류 시스템을 다 해달라 하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구미시장과 환경부 장관 역시 구미산단의 폐수 방류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혀 대구 취수원 이전은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환경부는 당장 오는 10월부터 구미 하수처리장의 하수와 폐수 9만 톤을 처리해 구미산단이 다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4만 톤 정도 되는 공장 폐수와 17만 톤 정도 되는 생활 하수를 분리해 공장 폐수는 구미산단이 다시 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구는 그 이전하면은 끝나냐? 그것도 아니야. 저기 척포전연소 문제도 있고 좀 신천이나 이런 데는 또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아예 아무 없는 표절 고지 사건로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대구시는 구미산단의 무방류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폐수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는다며 취수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은 무방류 시스템이 아니고 재이용 대책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다 재이용하는 방안이 아니고 일부만 이용하고 일부는 낙동강으로 그대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부산과 경남에서 낙동강 오염 문제를 제기하자 이런 논란을 막는다며 성소공단에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구미공단 무방류 시스템은 부족하다 하고 성소공단에는 새로 도입한다는 대구시의 논리와 주장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진 지 10년째입니다. 설립 목표에 비해서 외자 유치는 미흡한데요. 운영상의 문제도 적지 않게 드러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는 8곳으로 개발 진척도는 93%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허허 벌판이던 대구 테크노폴리스에는 12개 외국 투자 기업과 100여 개 국내 기업, 연구 교육기관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R&D 기반, 그다음에 우리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땅값이 싸다, 그다음에 물이 많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에서는 그 기업들한테 설득이 없기 때문에. 수성의료지구는 지식기반 산업시설 용지만 70%가량 분양됐을 뿐 의료시설 용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정부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체류형 의료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여러 운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외자 유치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27차례나 다녀왔습니다. 경자청 건물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75억 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인을 하다 보니까 관할 문제, 책임 문제에서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륙에 있고 또 부산 진해청도 가까이 있고 또 보면 좀 불리한 입장은 사실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 유치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억 3천만 달러, 전국 경자청 가운데 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 비율도 5%에 불과해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국내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미국 등 보호무역 강화로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줄면서 지역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 등 대외적인 돌파구가 없으면 경기 하강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강 산업이 주축인 포항 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액은 지난 3월과 4월에 늘었다가 5월과 6월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 제품 수입 규제 여파로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방간 제조업체들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우리 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 전체 수출도 20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특히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수출이 무려 26.3%나 줄었고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있는 경주도 23.3%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철강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고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수입 물량을 제한해 악조건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물량으로 이제 쿼터를 제한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포항에 있는 철강 업체가 다른 시장을 새로 뚫기는 쉽지가 않고 가격으로는 중국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도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철강산업 기반의 포항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선 남북 간 철도 연결과 한너 가스파이프 연결 등 북방 경제 협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천이 말라버린 탓에 물을 끌어오는 양수시설이 멈춰서면서 안동의 한 저수지는 한 달 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장을 최보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이 가득해야 할 저수지가 텅 비었고 저수지 바닥에는 풀들이 무성합니다. 추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논밭에 한창 물을 댈 때인 요즘 말라붙은 저수지를 보고 있자니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물 부족으로 주변 논의 벼들은 누렇게 말라 죽었고 농사를 포기한 농민까지 나왔습니다. 자식이 탄다, 내 마음이 탄다, 그래서 그 마음이지 뭐요. 지난해 준공된 이 저수지는 10억 원을 들여 양수시설을 갖췄지만 가뭄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올라오는지도 저희는 궁금하죠. 일정 수위가 돼야 물을 끌어올리는 모터가 돌아가는데 가뭄으로 물이 마르면서 기계를 돌릴 만큼의 물조차 없는 겁니다. 이 지역의 최근 3개월간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송내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송야천입니다. 안동시가 이곳에서부터 송내 저수지까지 관로를 설치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가뭄으로 물이 모두 말라버려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양수장의 위치를 잘못 잡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량이 풍부한 인근의 낙동강 대신 수량이 적은 송야천에서 물을 당기는 탓에 가뭄의 영향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하수가 이렇게 막 푹 떨어진다는 건 사실 이해를 못 했었지, 저희들도요. 충분히 뭐 가발을 안 하겠나 싶었지, 저희들도. 했는데 그건 사실 저희들 미스지, 그걸. 안동시는 관로 설치를 통해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올해 중에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데다 당분간 비 소식 또한 없어 피해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가 늘면서 수조에 얼음을 넣어 수온을 낮추는 등 양식장마다 피해 줄이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저층 해수를 활용한 취수 시설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근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호미곶면의 한 양식장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해 어류들이 잇따라 폐사하고 있습니다. 급히 얼음을 쏟아부어 수온을 낮춰보지만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잠시뿐입니다. 현재 울진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영덕, 포항, 경주 앞바다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북도 내 양식장 36곳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전복 등 42만 7천여 마리의 어패류가 폐사해 3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북도는 3억 원의 긴급 예산을 들여 액화산소와 순환펌프, 얼음 등을 어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해가지고 얼음을 살포한다든지 액화산소라든지 이런 응급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항구적으로는 그 심해 저층수, 온도가 낮은 것을 올려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고수온 피해 양식장 중 수심 5m 이내 바닷물을 끌어 쓰는 양식장이 대부분으로 15m 이하 저층 해수를 끌어 쓰는 취수관 사업이 장기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부담 50%에 해당하는 1, 2억 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다 보니 보험 가입 외에 설치는 힘든 실정입니다. 자단비는 높거든요. 그리 국비를 수반 데가 자단비를 좀 낮춰주면은 전어가의 저점 심해수를 뽑아대기면은 앞으로 양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수온과 적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경북도는 해수부에 25억 원의 취수시설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폭염 피해는 오후 시간에 가정과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온열 환자는 60대 이상 노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가 올여름 돌본 온열 환자는 135명으로 지난해 19명보다 7배 늘었습니다.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37명으로 오후 시간에 60%가량 집중됐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에서 발생한 환자가 46명으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나이별로는 60세 이상이 103명으로 전체 7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하루 평균 234명이 폐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로 3년 미만 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올해는 더 심각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부산문화방송의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해 부산 지역 폐업자 수는 57,505명.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234명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전체 사업자 46만여 명의 12.5% 수준입니다. 사업자별로는 개인 사업자의 폐업이 5만 3천여 명으로 94%를 차지했고 법인은 6%였습니다. 2016년 기준 소매업과 서비스업, 음식업 등 폐업 사업자들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내수 부진 속에 2015년부터 퇴직이 본격화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창업시장에 대거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올해 전망이 더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가중됨으로 조금 더 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사업자들의 폐업 비중이 큰 만큼 적성에 맞는 분야에 6개월 이상 준비 기간을 갖고 창업에 뛰어들 것을 충고합니다. 실전에 창업하는 아이템, 그 아이템의 업체에 가서 6개월 이상은 반드시 실습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다양한 창업 교육과 정책 지원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산하 부산 지역 4개 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추가 설립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폐광 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의 설립 배경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의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는 최근 제주도와 영종도 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지노가 들어와야 이들 지역이 종합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에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북 새만금 지역에 오픈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다 중단됐고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도 2015년 내국인 선상 카지노 출입 허용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의 강원랜드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전북 지역에서도 오픈 카지노를 설립하려는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부산 북항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조성에 관한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복합 리조트는 오픈 카지노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싱가포르 정도 수준의 안전장치를 걸게 되면 74%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북 새만금에서도 오픈 카지노 유치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픈 카지노가 추가로 설립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폐광 지역 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성과 태백 등 폐광 지역에서는 강원랜드의 설립 근간부터 살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안 없이 석탄 합리화 정책을 밀어붙여 주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정부 투쟁으로 일궈낸 사업체라는 겁니다. 그 폐광 지역의 그 공동화 형상을 막기 위한 그 일환으로 그 오픈 카지노를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 또 고용 창출이 그 지금도 그 강원랜드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오픈 카지노 설립 근거인 폐광 지역 특별법의 재연장 기한이 이제 7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강원랜드와 폐광 지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색깔 있는 별을 활용해 논에 그림을 그리는 일명 논아트. 괴산군이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전수받은 충북 지역 농민들이 해마다 전국에 논 그림을 그려 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MBC 충북의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 한가운데 그려진 거대한 입체 그림. 유기농 괴산이란 글씨가 선명합니다. 축구장 면적의 4분의 3인 5,400여 제곱미터에 색깔별을 활용해 그린 일명 논 아트입니다. 애군을 쫓는 의미로 개를 표현했는데 그 개는 이제 진돗개 저희 보호 수종을 표현을 했고요. 또 우리 군화인 미선나무꽃 그리고 산마귀의 길의 5봉오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그림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건 다름 아닌 지역 농민들. 논의 형태를 800분의 1로 축소해 밑그림을 그린 뒤 좌표로 옮겨 수작업으로 별을 심는 방식입니다. 벼의 색깔과 품종 특성을 이용해 입체감을 표현하는 괴산군의 특허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이 벼농사만으로는 그 농가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또 이런 걸 좀 보급해서 새로운 농가 소득으로 이렇게 창출해내도록 하는데 색깔벼 모종 재배부터 측량, 심는 것까지 모두 농민들 작품. 특허 기술인 만큼 지난 3년 동안 경기, 전라, 강원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20여 개의 논 그림을 그렸습니다. 1년에 딱 한 달을 투자해 연매출 3억 원, 순이익 1억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익 창출도 크고 또 이 논 그림을 해놓으면은 할 때는 힘들었는데 해놓고 나면 그 뿌듯함이 있거든요. 벼농사를 많이 졌었는데 주 수입원이 논 그림이다시피 할 정도로다가 농민들과 괴산군은 대기업과의 홍보 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논 그림을 활용한 지역 축제와 관광지 조성, 색깔쌀 상품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 인구 감소가 빨라지는 가운데 김천시와 경주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와 경주시의 소멸 위험 지수가 각각 0.496으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 바람이 농어촌 낙후 지역을 넘어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 지역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멸 위험 지수는 한 지역의 20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인데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구미 국가산업 5단지 조성 사업이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산업용지 분양률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택과 상업 지원 시설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산업용지는 193만 제곱미터 가운데 29만 제곱미터만 분양돼 15%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낮은 이유는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업종의 입주가 제한되고 분양가가 인근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조성 중인 구미 국가산업 5단지 934만 제곱미터 중 1단계인 355만 제곱미터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학교가 개별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했던 당직 경비와 청소 인력이 다음 달 1일부터 대구시 교육청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바뀝니다. 대상자는 당직 경비 360명, 청소 인력 437명이며 대구시 교육청은 산하단체인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고용 전환 동의서를 받고 직접 고용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자로 현재 근무하는 학교나 기관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며 급식비와 명절 휴가비 같은 복리후생 수당을 받고 교육 공무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정한 전우헌 전 삼성전자 전무를 오늘자로 임명했습니다. 전 신임 경제부지사는 32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도에 산적한 경제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부지사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첫 일정으로 포항 영일만항 일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방문해 품질 관리 과정을 살피고 어려움을 들을 예정입니다. 계명문화대학교 생활음악학부가 지난 10일 폐막된 제13회 거창 전국대학 연극제에서 뮤지컬 렌트로 단체 대상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주인공 역을 맡은 뮤지컬 전공 김동민 학생이 남자 연기 대상, 유민지 학생은 개인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해 거창 전국대학 연극제에서도 단체 동상과 최고 연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대구 경북 전 지역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날이 조금 풀리나 싶더니 다시 또 더워지는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5도, 포항 27도로 높게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안동 38도, 의성은 39도로 사람의 체온보다 훨씬 뜨겁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도 무척 강해지면서 온열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알려주는 더위 체감 지수도 매우 위험 수준이 예상됩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도 일부 경북 북부 내륙엔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이 더위를 식혀주는 데는 부족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엔 구름이 조금 끼겠고 오후 들어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이 시각 기온 25도, 청도 2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8도, 청도 37도로 무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25도, 김천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와 김천 모두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6도, 의성 2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38도, 의성 39도로 4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광복절인 내일도 우리 지역엔 반짝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 35도 안팎의 낮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